안녕하세요. K2P 학생 여러분, 김성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읽기 21번과 22번을 공부할 거예요. 21번과 22번부터는 이제 정말 중급, 그러니까 4급,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자, 먼저 21번과 22번 문제를 잠깐 보고 내용을 볼게요. 자, 21번은 괄호 안에 여기 괄호가 있어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21번은 그냥 단어 아니고요. 여기는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이 뭐예요? 관용 표현은 안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뜻.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을 감다 있죠. 눈을 감다. 여러분 잠을 잘 때 눈을 감아요. 하죠. 눈을 감아요. 이것이 눈이 감다예요. 그런데 이것은 관용 표현으로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다. 죽었을 때 그 사람은 눈을 감았어요. 이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처럼 원래 단어의 뜻이 아니고 그 단어를 다른 상황에서 자주 계속 사용해서 다른 뜻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 표현은 어떻게 공부해요? 이 관용 표현은 여러분이 토픽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표현을 그때그때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용 표현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21번 한 문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21번은 21번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나오는 표현들을 여러분 공책에 쭉 정리하면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의 시간만 들여서 공부해야지 이걸 집중적으로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고요. 22번은 중심생각입니다. 중심생각은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보기를 읽고 정답을 선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우고 내용부터 볼게요. 자, 21번, 22번 내용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그래서 채용하다는 누가 누구를?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다. 여기는 뽑다. 그쵸? 뽑다,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회사에 뭐 해요? 저 이 회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거 지원하다죠. 지원하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가 오케이 오세요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뭐예요? 입사하다 라는 뜻이죠. 그쵸? 또는 취직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는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새로운 직원을 사용할 때, 뽑을 때, 인성은 성격이죠.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부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미가 되겠어요. 뭐 운동 좋아해요, 음악 좋아해요, 취미 있죠? 관심사 등등등등등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개인 SNS 계정. 자, SNS 여러분 뭐 알아요? 맞아요. 페이스북 또는 뭐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있죠? 유튜브 이런 것들이 SNS라고 합니다. 자, SNS 계정. 여기 계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아이디. 그래서 SNS 계정을 조회하다는 찾다라는 뜻이죠. 찾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찾을 때, 뽑을 때 그 직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요. 아이디를 찾아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회사죠? 그런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가 개인 SNS, 직원들의 SNS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기업들의 관심이 SNS가, 그쵸? SNS가 졸업생, 이제 학교 끝났어요. 학교 다 다녔어요. 졸업생 학생들의 취직하다라는 뜻이죠. 회사에 들어가요. 취업에 어떤 요인, 여기는 뭐 원인이라던가 또는 잠시만요. 네.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취업에 어떤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것. 취업에 어떤 것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학생에게 SNS가 어떤 것이에요. 그쵸? 여기 그래서 SNS가 뭐예요? 들어가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원인이죠? 원인 이유. 취업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SNS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홀하다는 관심이 없다. 그쵸? 관심이 없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았다. 또는 뭐 조심하지 않았다를 소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 관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요? 취업 준비 때문에. 우리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준비해요. 그리고 뭐 외국어, 그리고 성적, 뭐 그리고 면접 방법 다 준비해야 돼. 너무 많아요. 그래서 SNS 관리는 안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회사들은 SNS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SNS는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학생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지. 그쵸? SNS는 나쁜 것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졸업생들이 SNS 계정을 관리해주는 학원, 그쵸? 뭐 회사가 되겠죠. 관리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회사를 또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그쵸? 계속 오래되면 기업은 결국 SNS를 통해 개인의 진짜 모습이 아닌 취업을 위해서 회사에 가기 위해서 꾸며진 화장처럼, 그쵸? 화장처럼 만들어진 가상
가짜, 그쵸? 가짜. 그쵸? 진짜가 아닌 것. 가상의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상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사를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 진짜 모습이 아니고 그 SNS 관리하는 회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쵸?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진짜 문제에서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21번부터 한번 보죠. 21번에 자, 이것이 여기서 이것은 SNS입니다. 졸업생들 취업에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지금? 나쁜 거. 왜냐하면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 안 좋아요. 준비 안 했어요. 그쵸. 나쁜 거. 자, 그래서 21번에 1번 보세요. 눈을 돌리다 라고 되어 있죠? 눈을 돌리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다 또는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남자가 다른 여자 이렇게 봐요. 그럼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줬어요. 그럴 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너 눈 돌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음. 자, 그 다음은 말뚝을 박다입니다. 말뚝을 박다는 그곳에 계속 있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있다 또는 거기에 정착하다, 거기에 살아요.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은 남자들이 군대에 갑니다. 군대가 총을 쏘죠. 그쵸? 군대에 가는데 보통은 2년 후에 군대에서 다시 나와요. 그런데 나는 군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돈도 주고. 나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할 때 나는 군대에 말뚝을 박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발목을 잡다.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발목을 잡다는 방해하다. 앞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다, 막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거 다 준비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토픽이 없어요. 토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토픽이 대학교 입학의 발목을 잡다. 대학교 입학 못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등을 돌리다 있죠? 등을 돌리다는 등을 돌려요. 그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다죠. 그러니까 외면하다, 무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외면하다, 무시하다. 자, 여러분 친구 중에 그 항상 불만이 많은 친구 있어요? 왜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거 너무 싫어.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정말 별로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나 이제 이 친구 안 만나. 연락 안 해. 전화 안 해. 친구 안 해. 할 때 그 친구에게 등을 돌리다. 이제 안 봐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일까요? 졸업생들에게 이 취업에
SNS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 SNS 때문에 취업하기가 힘들다. 그쵸?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SNS가 취업을 잡아요. 취업 못 가요. 못 가게 만들다, 방해하다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22번까지 쭉 해볼까요? 22번은 중심 생각입니다. 중심 생각이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뭐예요? 채용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SNS 계정 관리를 도와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알 수 없죠? 나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업. 3번은 취업 준비로 SNS를 관리하지 못하는 졸업생이 많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쵸?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해주는 회사에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기업은 결국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짜 모습만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졸업생들은 SNS를 취업을 위한 도구,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수단이라고 했었죠. 네, 도구 또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구로 여기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관리해 주는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 돈을 주고 취업을 위해서 만들어요. 가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취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읽기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자, 어떤 읽기 문제냐 하면요. 자, 이야기를 하나 읽을 거예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내용을 잘 이해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잘 보면은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내 이야기예요. 그죠? 네, 아버지와 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읽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나의 심정. 여러분,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급하게 창문을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흔들며, 네, 급하게 창문을 열고 또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죄송스럽다. 네, 죄송스럽다. 미안하다. 네, 미안할 때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네, 짜증스럽다. 네, 짜증스럽다. 불만스럽다. 네, 부담스럽다. 다 여러분 어때요? 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다 이게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네요. 아,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이, 네,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이따가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 이렇게 나의 마음은 어때요?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이 밑줄이 다 글에서 아랫부분에 있어요. 좀 아랫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아래에 있죠.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글을 다 읽어서 내용을 이해해야, 이 마지막에 이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23번 문제에 나의 마음, 나의 심정 이것을 알려면 네.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읽어서는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읽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쉽게 처음부터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읽기 전에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같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이 같아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1, 2, 3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아버지와 자주 같이 학교에 갔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버지 학교 자주 갔어요.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집에서 나가셨다.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집에서 나갔어요. 자, 이거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나갔을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버스 정류장에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다. 자,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네, 버스 정류장에 가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 자, 갈 때 친구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자, 이것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버스에 타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셨다. 네, 그래서 내가 버스에 타요. 네, 버스에 타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내가 버스에 타요. 타자마자. 이 타자마자는 내가 버스에 타요. 바로, 빨리. 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버스에 타요. 아버지가 자, 집으로 바로 가요? 아니면 네,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네. 자,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찾아서 네,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이제 읽고 여러분이 답만 찾으면 돼요. 네. 자, 이러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얼굴에 점이 많다. 네, 얼굴에 이런 점 있죠, 여러분. 점. 얼굴에 점이 많아요. 어릴 때 나는 이런 아버지가 창피했다. 늘 창피했다. 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창피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어디 가는 거 싫어하겠죠?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루는 비가 많이 와서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다. 네,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됐어, 됐어. 라고 퉁명스럽게 거절했다. 네, 거절했어요. 싫어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됐어. 자, 이렇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가방을 챙겨서 서둘러 나가셨다. 자, 아버지는 네,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는 아버지 뒤를 쫓아가며 자, 아버지 뒤를 쫓아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네, 아버지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갔죠. 아, 그럼 여러분 벌써 24번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아버지는 나보다 집을 먼저 나가셨다. 네, 아까 요 내용 있었죠. 네, 그러니까 2번 먼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내내 학교 친구들을 만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자, 어때요? 친구들을 만날까봐 걱정했어요. 그죠? 자, 드디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자,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다. 혹시 우리 반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둘러봤지만 다행히 한 명도 없었다. 자,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네, 안 만났죠. 그죠? 버스가 출발하려고 할 때 창밖을 봤는데, 자, 버스가 출발하려고 할 때, 자, 이제 타서, 출발하려고 할 때 창밖을 봤어요. 봤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어요. 네, 아버지가 아직도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어요. 자, 내가 버스에 탔는데 아버지는 아직 집에 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네, 있어요. 그죠? 버스 정류장에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자, 이거는 뭐냐면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자, 왜요? 내가 창피해하는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얼굴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어요. 네, 아버지가 네, 나를 위해서 하얀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자, 왜요? 왜 눈물이 나려고 했을까요? 네,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나는 아버지가 창피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알고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때요? 굉장히 고맙고 또 그런 아버지께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 나는 급하게 창문을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흔들면서 아빠, 얼른 들어가. 아, 얼른 들어가. 라고 소리를 쳤다. 네. 아,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밑줄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어, 네, 나의 심정은 죄송스럽다, 짜증스럽다, 불만스럽다, 부담스럽다. 자, 여러분, 죄송스럽다가 맞겠죠? 짜증스럽다, 짜증나요. 짜증나. 그건 아니겠죠. 짜증이 났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그 1번에서 중요한 힌트는 사실 요거였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자, 이 부분을 보고, 네, 굉장히 죄송하다. 네, 이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아까 우리가 답은 2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1번부터 다시 볼까요? 나는 아버지와 자주 같이 학교에 갔다. 자, 아니에요. 그죠? 이날은 비가 와서 아버지와 같이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갔어요. 나는 아버지가 창피해서 같이 가는 거 싫어했죠? 그러니까 자주 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버스 정류장에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다. 아니죠. 친구들 만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내가 버스에 타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셨다. 아니죠.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에 계속 서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이 맞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문제를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네,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찾는 거예요. 이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래에 있어요. 네, 이 글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없지만 우리 읽기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읽어야 네, 그래야 이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같은 내용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1번, 2번, 3번, 4번을 먼저 읽어보세요. 문제를 먼저 읽고, 자, 나는 어땠어요? 나는 아버지와 어땠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집에서 먼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버스 정류장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버지는 내가 버스에 타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거기 서 계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먼저 읽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더 쉽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읽고 두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그 문제 유형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잊지 마세요. 네, 자,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꼭 풀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읽기 42번, 43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42번, 3번 문제는요.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와 그리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읽기 전에 우리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보기부터 읽습니다. 선택지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정우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네, 심경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 네, 심경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두 번째, 아내는 집안일을 모두 정우에게 맡겼다. 집안일. 세 번째, 정우는 현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네, 현재
어떤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정우에게 꿈을 판 친구는 성공한 사업가이다. 네, 꿈을 판 친구는 성공한 사업가이다. 네,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읽고 글을 읽으면서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여기를 보면서 하면 조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정우는 그 꿈을 산 후부터 왠지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다. 네. 여기 이 문제에서 처음에 나올 때 이 문제는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그 꿈을 산 후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앞의 내용에는 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 꿈이니까요. 어떤 꿈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산 후 꿈을 샀나 봐요. 네. 우리가 사실 꿈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지 약간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이 아주 좋은 꿈이면 돈을 잘 번다든지 아니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꿈이라면 사람들이 꿈을 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요즘에는 자주 하지는 않지만 좀 아주 좋은 꿈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팔기도 해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산 후부터 네, 왠지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대요. 잘 풀리다, 잘 되다라고 생각해요. 잘 되다. 아마 이 좋은 꿈을 사서 진짜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만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뜻은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뒤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매번 사소한 것에도 신경질이 나곤 했는데 그날, 언제일까요? 꿈을 산 날, 그날 이후로는 웬만해서는 짜증도 나지 않았다. 웬만해서는 이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때는 이런 뜻이에요. 보통 때는 짜증도 잘 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자주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냈는데 요즘에는 그날 이후에는 짜증도 잘 안 나요. 정신이 태도를 좌우한다고 했던가? 네, 좌우한다라는 것은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좌우하다, 결정하다. 정신이 태도를 결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신이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태도를 결정하면 태도는 반대로 정신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신이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태도는 정신에 달려 있다. 태도는 정신이 결정한다. 태도는 정신이 좌우한다. 같은 말입니다. 네, 바로 정우를 두고 하는 말일 거다. 정우를 두고, 정우에게, 정우의 경우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정신이고 어떤 태도인지는 잘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정신, 뭐 지금 보면 신경질이 자주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그것이 태도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소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른 글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지금 이 모든 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앞부분과 뒷부분 또는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나와 있지 않은 것도 많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내용, 문법이나 단어를 다 알아도 어쩔 때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신, 무슨 태도 이런 걸 확실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듣기 싫었던 알람 소리도 흥겹다. 먼저 흥겹다라는 건 기분이 아주 좋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신나요. 느낌이 그냥 괜히 노래도 부르고 싶고 뭔가 재미있는 느낌이 막 날 때 신나다, 흥겹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듣기 싫었는데 알람 소리도 흥겨워요. 네. 여기서 첫 번째 변화가 아까 있었죠. 네. 웬만해선 짜증도 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알람 소리도 흥겨워요. 주말 아침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기지개를 크게 켜고 배시시 웃어본다. 주말 아침에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커튼이 있어요. 창문에. 그러면 여기에 햇빛이 막 들어오죠. 햇살이나 햇빛이나 같은 뜻입니다. 햇살, 햇빛. 네, 기지개를 크게 켜고 네, 기지개는 뭐예요? 이렇게 우와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기지개를 켜다라고 해요. 기지개를 크게 켜고 배시시 웃어본다. 배시시는 웃는 모양인데요. 약간 미소를 조금 더 크게 할 때 배시시 이렇게 웃는 게 배시시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죠? 네. 그리고 전엔 늦잠도 못 자게 하던 햇빛이 그렇게도 원망스럽더니 네. 예전에는 햇빛 때문에 늦잠을 못 자서 이 햇빛이 아주 싫었어요. 원망스럽다는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것을 아주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어요? 늦잠을 못 잤어요. 왜? 햇빛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싫어서 햇빛이 원망스럽다라고 해요. 더니가 나왔네요. 더니는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것,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쓰는 말인데요. 과거가 앞에 오고 뒷부분은 바뀐 내용, 현재 달라진 것을 비교할 때 더니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너무 덥더니 이번 주는 좀 시원해요. 이렇게요. 어렸을 때는 아주 놀기 좋아했는데 자라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는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더니 이렇게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다를 때, 그걸 비교할 때 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끝에 다 쓰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원망스럽더니 그러면 이 더니가 나왔으면 지금은 어떻다는 뜻일까요? 현재는 원망스럽지 않다. 좋다라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더니를 몰라도 여기서 앞에 이미 배시시 웃어본다 한 거 보니까 햇살이 들어오는 게 참 좋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음식 쓰레기 좀 갖다 버리라는 아내의 잔소리마저 애정으로 들린다. 음식 쓰레기 예전에는 아내가 잔소리를 했어요. 쓰레기 좀 버려, 설거지 좀 해줘 이런 게 있을 때 그 잔소리를 싫어했는데 그것까지도 애정으로 들린다. 그것까지도 아주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음식 쓰레기가 별건가? 음식 쓰레기가 힘든 건가? 향기롭다, 향기로워. 네. 음식 쓰레기 사실은 냄새가 어때요? 쓰레기니까 좋지 않죠. 냄새가 나요. 별로 좋은 냄새가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다 향기처럼 느껴져요. 꽃처럼 아주 좋은 향기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보면요.
매일 아침부터 여기까지 보면 지금 어떤 꿈을 산 이후에 여기 정신이 태도를 좌우한다고 했죠. 꿈을 사고 나서 뭔가 잘 풀리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나서 태도가 다 바뀌었죠. 이렇게 네, 뭐 싫어했던 것도 다 좋고 안 좋은 것도 모두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런 걸 보면 지금 아주 변화가 있네요. 좋은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쪽으로 갑시다. 여기 43번을 보면 정우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 정우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정우. 정우는 예전과 다르게 지금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네. 근데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맞죠. 그러면 갑자기인가요? 갑자기? 갑자기도 맞겠죠. 왜냐하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꿈을 산 후부터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43번은 했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 끝까지 읽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 틀린 게 확실한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정우가 반가우면서도 아내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무지라는 것은 도대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가면 원래대로는 더 안 좋았던 정우죠.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든다. 네, 아내는 걱정하기도 해요. 정우 남편이죠. 남편이 아주 좋게 바뀌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바뀌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에요. 다시 원래처럼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너무 이상하게 갑자기 너무 좋아졌는데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략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을 중간을 생략한다. 중간을 넘어가요 뜻이에요. 결국 일이 터졌다. 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결국 일이 터졌다. 꿈을 판 녀석이 다시 꿈을 달란다. 네. 정우가 어떤 친구에게 녀석, 이거는 좀 친하거나 어린 사람을 좀 친근하게 편하게 부를 때 녀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우는 친구에게 꿈을 샀어요. 돈을 주고 꿈을 샀는데 그 친구가 다시 달라고 하고 있어요. 달란다. 네. 우리 고하다 간접 말할 때 달라고 했어요라고 하죠. 주다가 아니고. 그래서 친구가 다시 그 꿈을 나에게 줘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거 원래 내 꿈이잖아. 내놔. 다시 줘. 이렇게 하니까 정우가 이야기해요. 줬다 뺏는 게 다 뭐야? 줬다 뺐다. 나에게 줬는데 다시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뺐다는 사실 빼앗다입니다. 어떤 사람의 것을 내가 물건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것을 허락 없이 그냥 가지고 오는 거. 그게 빼앗다예요. 그래서 줬다 뺏는 게 다 뭐야? 다 뭐야? 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말이 돼? 이런 뜻이에요. 줬다 뺏는 게 다 뭐야? 그게 뭐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나도 엄연히 5만 원이나 주고 산 꿈이잖아. 네. 나도 엄연히 내가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5만 원이나 주고 산 꿈이잖아. 내가 그냥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나는 돈 주고 샀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우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됐고, 필요 없어. 됐고라는 뜻은 그냥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10만 원에라도 살게. 처음에 정우는 5만 원에 샀는데 친구가 다시 달라고 하니까 정우가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내가 10만 원에 살 테니까 그냥 줘. 이렇게 하는 거죠. 10만 원에라도 살게. 지금 사업도 말아먹게 생겼구만. 어,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마 친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인가 봐요. 근데 말아먹게 생기다. 말아먹다라는 거는 이제 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망하다, 실패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좀 말로 쓸 때는 말아먹다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는 뭐 토픽에서나 이렇게 격식 있는 상황에서는 쓰지 않고 친구끼리 편한 사람 있을 때는 말아먹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게 생겼다라는 거는 뭐뭐 할 상황이다. 뭐뭐의 정도다. 음, 지금 사업도 말아먹을 정도이다. 그럴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도 지금 실패할 것 같아. 지금 나 10만 원에라도 다시 그 좋은 꿈을 사야겠어. 다시 꿈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정우, 이제 정우가 생각합니다. 아뿔싸라고 하죠. 알뿔싸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헐, 헉 이런 단어 있죠? 그것처럼 좀 황당할 때, 어이가 없을 때, 너무 놀랐을 때 감탄하는 말이에요. 아뿔싸라고 해요. 아뿔싸. 이대로라면 감탄. 이대로라면이라는 건 이대로 계속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대로는 뭐예요? 음,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 꿈을 판 녀석이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꿈을 판 친구가 계속 다시 그 꿈을 나에게 팔아 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대로 계속 한다면 내 행운과 행복이 지금 이 상황은 꿈을 사서 내가 지금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 사람 정우는 행운과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운과 행복이 모조리 넘어갈 판이다라고 했어요. 모조리라는 거는 모두, 전부라는 뜻이고요. 넘어가다라는 건 뭐 없어지다, 다른 사람에게 가다.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을판이다라고 있는데 여기 또 같은 말이 뭐뭐 하게 생기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말이 지경이다. 뭐뭐 상황이다. 뭐뭐 하게 생기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43번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아내는 집안일을 모두 정우에게 맡겼다. 모두. 네. 모두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정답이거나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모두입니까? 여기서 나온 지금 집안일은 음식 쓰레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정우는 현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죠. 정우는 지금 현재 생활, 꿈을 산 이후에 바뀐 생활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그래서 적응 잘 하고 있어요. 4번, 정우에게 꿈을 판 친구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 친구는 네, 사업가는 맞는데 아직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마지막에서 지금 사업도 말아먹게 생겼다. 어, 망할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42번을 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정우의 심정. 네, 밑줄 친 부분은 앞불사 여기 있는 부분이죠. 앞불사. 이대로라면 내 행운과 행복이 모조리 넘어갈 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앞불사 이거는 아까 당황했을 때, 놀랐을 때, 안 좋았을 때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내 행운과 행복이 모두 없어질 것 같아. 없어지면 어떡하지? 없어질 상황이에요.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야겠죠. 이럴 때 느끼는 감정. 민망하다. 민망하다는 것은 어떤 게 좀 부끄러울 때 민망하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단어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너무 쉬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했는데 정답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이 아니라서 조금 틀려서 약간 네, 부끄러워요. 이런 느낌이 민망하다예요. 그럼 두 번째, 답답하다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거는 약간 대화가 되지 않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뭔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느낌. 그게 답답하다예요. 억울하다는요? 억울하다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해요. 오해를 할 때, 오해. 그럼 내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와, 저는 아닌데 상대방이 다르게 알고 있으면 답답하다, 아니요, 억울하다라고 해요. 억울하다. 그리고 마지막, 불안하다는 어떤 감정이에요? 좀 걱정이 많고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고민이 있을 때, 걱정될 때 불안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감정이에요? 좀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하다? 이렇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답답하다가 아니겠죠? 억울하다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요. 불안하다가 정답이에요. 네. 내가 행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해요. 이 돈이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 하겠죠. 그래서 42번에는 4번입니다. 네, 우리 42번, 3번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46번과 47번 문제입니다. 자, 46번 문제는 이렇게 보기가 어디에 들어갔지, 들어가는 장소, 들어가는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죠? 네 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면 좋은지 찾아요. 자, 47번은 같은 내용을 찾습니다. 그래서 46번, 47번은 어떻게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자,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먼저 46번의 보기를 읽습니다. 보기를 읽고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에 47번의 보기를 읽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단어에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보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람이거나 장소, 어디에요? 장소 이거나 아니면 시간, 하고 있어요? 했어요? 할 거예요? 시간이거나 아니면 동사 부분 잘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쭉 여기 문제 읽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쭉 읽으면서 만약에 47번 내용이 나오면 정답을 찾고요.
그리고 46번도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해서 넣어보고 다시 읽고 하면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우고 자, 46번의 보기부터 보죠. 이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보기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그쵸? 비슷하거나 앞에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뒤에 정리하거나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이같이 한번 생산된 가짜 뉴스가 퍼지면 그래서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 가짜 뉴스가 퍼지다. 네, 퍼지다는 조금에서 점점 넓게, 넓게 나가요 할 때 퍼지다 하죠. 가짜 뉴스가 친구 하다가 그 다음 사람, 더 많은 사람 이렇게 점점 넓어져요. 퍼지다. 퍼지면 그 피해는 그래서 앞에서는 뉴스가 퍼지고 그 피해, 가짜 뉴스의 피해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고스란히는 전부 그대로 국민에게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기 앞에는 가짜 뉴스의 피해가 누구에게? 국민에게, 국민이 가짜 뉴스의 피해를 받아요 하는 내용이 올 겁니다. 자, 47번이요. 같은 것. 1번은 어디가 중요하죠? 당선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 당선이 뭐예요? 당선.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요? 맞아요. 한 명 한 명 다 투표합니다. 그쵸? 선거 투표에서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기다. 그러니까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어요. 그럼 1번이 당선,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선을 위한 수단은 이용하는 방법. 그쵸?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쵸? 당선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가짜 뉴스의 검증은 검사하다 여러분 알죠? 병원에 가면 검사해요. 그것처럼 검증은 검사해서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를 찾습니다. 검증은 수사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맡게 됩니다. 자, 수사기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12 경찰서. 그쵸? 경찰 또는 경찰 말고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을 검사라고도 하죠.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아마 경찰이 나올 것 같아요. 3번은 기존의 가짜뉴스 유포, 퍼지다. 그쵸? 유포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다. 유포하는 사람을 유포자라고 합니다.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제? 기존, 예전에. 그죠? 자, 4번은 SNS입니다. SNS의 발달은 가짜 뉴스를 분별하다, 나누다, 맞다, 틀리다, 나누는 것에 가짜뉴스 분별에 도움이 된다. 좋다. 됐죠? 자, 그러면 위에 넘어가서 우리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뉴스의 모양입니다. 뉴스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 SNS가 발달하면서 SNS 발달 그리고 더욱 활발해집니다. 뭐가? 가짜 뉴스가 더 많아집니다. 자, 정계는 정치계입니다.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죠? 정치계에서는 선거철, 뭐뭐철 하면 기간이죠. 기간. 선거를 하는 기간마다 기승을 부리다는 많이 활동하다, 또는 많이 있다. 그쵸? 그런데 기승을 부리다는 보통 안 좋은 거, 많이 활동해서 결과가 안 좋을 때 이야기합니다.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머리가 알아요. 감기를 앓다처럼. 그래서 골머리를 앓다는 다른 말로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고민이다. 고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민해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우리 정치 아까 비슷한 거 뭐 있었죠?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뭐 돼요? 당선되다. 맞아요. 당선되다 있었죠. 계속 읽어보세요. 정당한 경쟁을 회피하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피하다. 만나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옆으로 가요. 만나다 아니에요? 만나지 않아요. 옆으로 가요. 피하다. 정당한 경쟁을 피하고 정당하지 않게 하고 상대 후보 2번, 3번 후보 그쵸? 상대 후보를 깎아내려요. 깎아내리다는 안 좋은 말 또는 평가 안 좋은 말이나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 별로야? 안 좋아? 이렇게 내려요. 그죠? 흠집을 냅니다. 흠집을 내다는 우리 원래는 물건에게 사용해요. 여러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면 여기에 이렇게 쩍쩍 하고 흠집이 생깁니다. 여기 이렇게 긁어요. 그럼 여기 흠집이 생겨요. 그것을 흠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흠집을 내다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 좋게 하는 겁니다. 평가를 안 좋게. 흠집을 내다는 또는 문제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쟁에서 탈락. 그래서 1번은 됐어요. 당선. 2번, 3번은 안 됐어요. 탈락. 그죠? 탈락시키려는 탓에 무분별하게는 뭐 방법 생각 안 해요. 정도 생각 안 해요. 그쵸?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를 양산하다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약은 선거에서 할 때 하는 약속이죠. 제가 여기 아파트 만들겠습니다. 여기 학교 만들겠습니다. 약속하죠? 그걸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 1번, 2번, 3번 사람 후보에 대한 검증 아까 검증 뭐였어요? 검사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검사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맞아요. 틀려요. 검증은커녕 검증 완전히 아니고 뉴스의 진위는 진짜 또는 가짜.
진짜예요, 가짜예요를 가리다, 나누다, 가리는데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이거 진짜야, 가짜야? 검증, 판단은 하지 않고 진짜, 가짜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하다는 빼앗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 나는 없어요. 가지고 갑니다. 빼앗는 셈입니다. 빼앗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 때문이다 있네요.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금 이상해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하면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에 아마 우리 아까 46번에 봤던 정답이 보기가 와야겠죠. 다행히 최근에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양산하고 같아요. 유포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강화니까 더 많아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세졌어요. 뉴스의 내용이 일단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거짓으로 알려질 경우, 찾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여기 알은 알다입니다. 알 권리를 침해한 죄로 벌금, 돈이죠. 돈을 내고 징역형, 감옥에 갑니다.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하다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벌금도 냅니다. 징역형도 받습니다. 라는 뜻이죠. 조금 어려웠지만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죠. 자, 46번은 보니까 이같이 그러면 여기 앞에 무슨 내용 온다고 했죠? 피해, 그쵸? 피해. 그리고 또는 무슨 내용? 가짜 뉴스가 퍼지다, 유포 이야기 나와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뭐예요?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양산된, 생산된 같은 거죠? 생산된 가짜뉴스가 퍼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갑니다. 왜요? 왜 국민에게 가요? 시간과 비용을 써서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7번 보죠. 1번. 당선을 위한 것으로 이용된다. 맞아요? 당선 뭐예요? 선거에서 이기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는 거. 맞아요? 맞죠?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립니다. 왜요? 왜 선거철에 이용해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흠집을 내서 탈락시켜. 다 탈락.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당선. 그쵸? 그래서 당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2번은요. 가짜뉴스의 찾아요. 검사해서 판단이죠. 검증은 수사기관에서 맡습니다. 자, 검증은 누가 해요? 검증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뉴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시간과 비용을 씁니다. 하지만 누구의 시간? 누구의 비용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쵸?
수사기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은요. 기존에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없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최근에는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뭐 했어요? 강화됐어요. 강화. 자, 여러분, 새롭게 신설, 새로 만들었어요는 예전에 없었어요? 지금 있어요. 그런데 강화는 예전에 없어요? 아니요, 예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있어요. 뜻이죠? 그래서 방법이 없었다?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했어요. 자, 4번. SNS의 발달. SNS 발달 여기 있죠? 발달은 가짜뉴스를 분별. 가짜, 이거 진짜, 가짜, 진짜 나눠요. 분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가짜뉴스는 SNS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더욱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오늘 우리는 읽기 가장 어려운 48, 49, 5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기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하나의 읽기 지문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문제를 풀 때는 보통 다른 문제에서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읽기를 모두 다 읽어야 해요. 모두 다 읽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읽기부터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범죄 얘기가 나왔네요. 범죄가 지능화되는 만큼 수사기법도 발전하고 있다. 지능이라는 건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말하는 게 지능이에요. 보통 우리가 IQ 테스트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IQ 테스트를 해서 150 이렇게 나오면 와, 똑똑하다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지능이 높다라고 해요. IQ가 지능이에요. 그래서 지능화된다라고 하면 화는 변화죠. 이렇게 바뀌다. 그러면 예전에는 범죄가 그냥 단순히 쉬운 범죄였어요. 쉬운 범죄가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하면서 돈 주세요! 돈 내놔! 하면서 돈을 뺏는 거. 아니면 사람을 때리는 거. 이런 게 그냥 단순한 범죄인데 이제 똑똑한 범죄는 뭐예요? 그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나중에 내가 경찰에 잡히지 않도록 아주 머리를 열심히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범죄가 지능화되는 만큼 수사 기법도 발전하고 있다. 수사라는 건 범인이 누군지,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것이 수사예요. 경찰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범죄가 예전보다 더 똑똑해지니까 수사 기법도 수사의 기술도 발전해요. 똑똑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종전에는 같은 뜻, 예전에는 현장 상황을 토대로 현장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이고 재라는 건 다시죠. 그래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어떤 게 있네. 여기에 어떤 게 있네.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하면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랬고 그다음에 추적하다. 누가 했는지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다, 추적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기법의 핵심이었다면, 네, 추적해서 그 범죄를 입증하다. 이것이 맞다고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범죄가 됐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입증하다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에는 네, 현장 상황 보고 사건을 재구성하고 추적.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왔죠. 네, 종전에는 이라고 했으면 여기 는이 있으면 바로 비교하는 것 나올 거예요. 이제는 이라고 있네요. 이제는 어때요? 정보에, IT 정보에 입각한, 네, 입각하다는 것은 토대로 똑같아요. IT 정보에 입각하여 토대로 바탕으로 과학 수사가 수사의 기본이 된 지 오래다. 네,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과학 수사를 무조건 해요. IT 정보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똑똑하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생각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정보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이나 메신저 사용 흔적 등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가 범인 검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인터넷이나 메신저, 이 메신저라는 거는 카카오톡, 왓츠앱, 위챗 이런 거, 메신저 사용 흔적 등 이런 어떤 모바일 기기, 컴퓨터 같은 것에 저장된 게 있죠. 네.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디지털 데이터라고 해요. 그게 범인 검거에 범인을 찾는 것에 찾다, 검거하다, 찾다, 그리고 잡다, 범인을 잡는 것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 기술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아, 이건 기술의 이름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이 기술은 범죄 현장에 남은 지문이나 DNA 등을 분석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은요, 네, 포렌식 기법이네요. 지문이라는 건 여러분 손바닥을 보면 여기에 사람마다 다 다른 무늬가 있어요. 어떤 모양이 있는데 이게 지문이라고 해요. 네, 손가락에도 있고 손바닥에도 있고 그쵸? 근데 이 지문이나 DNA 등을 분석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래요. 이처럼 나왔네요. 이처럼이면 네, 이게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온 거죠. 근데 빈칸이 있어요. 빈칸 문제는 나중에 봅시다. 점차 발달하여 디지털 정보 증거 분석에도 쓰이게 되었다. 네, 어떤 것이 이렇게 지문이나 DNA가 점점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정보 증거 분석에도 쓰이게 됐대요. 이를 통해 수많은 사이버 범죄, 온라인에 있는 사이버 범죄, 성범죄, 경제 범죄 용의자를 가려냈으니 네, 용의자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을 죽였어요? 할 때 그거 실제로 죽인 사람은 범인이에요. 근데 이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이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한 것 같다. 라고 의심될 때 이게 용의자예요. 아마 이 사람이 범인 같아요. 그게 용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고 이게 확실히 맞으면 그때 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의자를 가려냈으니, 찾아냈으니, 골라냈으니, 고르다. 수사의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등 공신이라는 건요, 1등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왕이 있었고 그 왕 밑에 신하가 있었어요. 신하들은 왕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났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나라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신하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의견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이 신하 1 덕분에 결과가 좋은 거죠. 그럴 때 이 신화를 가지고 1등 공신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진짜 왕과 신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 좋은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 큰 영향을 준 것, 이런 걸 말할 때 1등 공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향을 크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는 지나치지 않다, 너무 맞는 말이다, 아주 당연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지나치지 않는 말. 심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술은 정말 여러 가지 범죄를 모두 찾아냈어요. 범죄의 범인들을. 그러니까 아주 수사에 있어서 수사할 때 아주 중요한 영향이 있는 기술이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나 이러한 첨단 정보 기술의 발달이 수사기관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첨단이라는 거는 기술 중에서도 아주 최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그런 기술을 말할 때 첨단 기술 이렇게 말해요. 첨단 정보 기술의 발달이 수사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경찰이죠. 수사기관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쉽다, 유리하다라는 것은 쉽다. 경찰에 도움이 되다. 그러면 네, 이런 거 이렇게 좋은 기술이 경찰에도 좋지만 경찰에게만 좋지 않고 뒤에 나와 있겠죠? 디지털 데이터는 위조, 변조. 위조라는 거는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다. 변조는 약간 고치는 거예요. 다르게 고치다. 그 다음에 삭제, 지우다. 삭제가 용이하고 쉽고 그 흔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얽혀 있다는 거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실이 있어요. 실. 그런데 실이 이렇게만 있으면 그냥 풀기가 쉬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런데 만약에 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풀기가 어렵죠. 이게 바로 얽혀 있다라고 해요.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복잡하게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게 얽혀 있다라는 건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능형 범죄자의 증거 인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흔적을 아예 지우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데이터는 어디에 좋아요? 디지털 데이터는 네, 수사기관에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덕분에 범인을 찾기가 쉬워졌어요. 하지만 지능형 범죄자, 아주 똑똑한 범죄자들은 과학이나 IT 기술을 너무 잘 알아서 이런 것을 오히려 바꾸거나 아까 얘기했죠. 변조하거나
가짜로 만들거나 위조하거나 아니면 지우기도 해서 그리고 그 흔적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능형 범죄자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가 글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봅시다. 목적이라고 하면 이 글을 왜 썼어요? 라는 거죠. 이 글을 왜 썼는지 볼게요. 수사기관의 어려움을 피력하기 위해서. 피력하다라는 건 의견을 내가 알리다,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강조하다. 그냥 알리는 게 아니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피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어려움, 네, 수사기관이 너무너무 어려워요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네요. 어렵다고 얘기한 적이 없죠. 2번, 기술의 발전 단계와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 단계 그리고 의미를 설명한대요. 발전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나요? 네, 맞네요. 예전에 보면 이제는 네, 발전한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네, 점차 발달하여 이런 말도 나와 있네요. 그쵸? 점차 발달하여 라는 네, 쓰이게 되었다. 쓰이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네, 옛날보다 지금 많이 발전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의. 의의는 뭐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가치 있는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글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라는 게 어떻게 좋다는 거에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니까 의미도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기술의 현황. 현황도 얘기한 건 맞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사회의 요구. 사회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의 요구,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교하다 일반 사람들이 이 사회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4번 수사의 성공률과 얼마나 성공했는지 퍼센트와 그리고 기술의 상관관계. 네, 상관관계라는 거는 이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게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 성공률하고 기술하고 수사 성공률이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는 설명한 게 비슷한 게 있죠. 이 기술 덕분에 수사를 잘 했다라는 건 맞는데 이렇게 상관관계를 설명한다고 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또 이것 때문에 이것 덕분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이게 좋으면 이것도 좋다. 이게 좋으면 이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과 같이 그 상관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술이 발전해서 어떻게 좋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조심해야 하지만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문제를 보면 앞부분만 한번 지워볼게요. 앞부분은 똑같고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네, 이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앞의 내용이죠. 앞의 내용은 뭐였어요? 범죄 현장에 남은 지문이나 DNA. DNA는 사람의 유전자죠.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런 DNA와 지문은 결국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의 몸과 관련된 거죠. 몸. 그래서 이처럼 한번 보고 뒤를 보면 현장 중심. 현장 중심인가요? 현장 중심은 아까 현장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죠? 네, 여기 보면 현장 상황을 토대로라고 해서 이건 1번의 내용이네요. 아니고 인터넷 사용 흔적을 찾는 기술? 인터넷 사용 흔적을 찾는 기술?
이 기술은 결국 우리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에요. 근데 이 바로 앞에 이처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술은 이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좀 맞지 않아요. 그다음 3번 지능형 범죄자를 수사하는 조직. 조직은 단체예요. 지능형 범죄자를 수사하는 조직이 이 바로 앞에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4번 생체학적 증거 분석에 쓰이던 기법이 생체학적이라는 거는 몸과 관련된 신체와 관련된 학문이에요. 공부. 그래서 이 몸과 관련된 그런 증거 분석에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문 DNA는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가 나왔네요. 이렇게. 그러나 이런 첨단 정보기술의 발달이 수사기관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네, 지금까지는 계속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다. 근데 그러나 하면서 바뀌고 있네요.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어디에도 좋다? 범죄자에도 좋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아주 좋은 기술이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했죠. 그때의 태도를 보면 되겠네요. 1번. 포렌식 기법의 미흡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 미흡하다라는 건 조금 부족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뒤에 먼저 봅시다. 2번. 포렌식 기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염려하다는 걱정하다예요. 그래서 악용은 나쁘게 사용되다. 악용, 나쁘게 사용되다. 그러니까 이 포렌식 기법이 좋지만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안 좋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가? 이 범죄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자로부터 악용될 가능성을 약간 걱정하고 있다? 네, 이게 더 맞는 말이겠죠. 만약에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다 할 때, 지금 이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 모자라다,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하면, 잘못하면, 이런 경찰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은 이걸 더 좋게 더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다 하면서 걱정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다음 포렌식 기법을 향한 경찰의 의지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고 보완할 기술 개발 기대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 밑줄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48, 49, 50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